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슬슬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지났죠. 네. 지났죠. 저희가 한 발 늦긴 했는데, 네, 주요 이제 테크 기업들의 이제 국내외 주요 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분석해보는, 한번 훑어보는 분석까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엠마가 해외 이제 미국 자이언트 테크 기업들 한번 훑어주시고, 네. 저는 이제 국내 네이버, 카카오 위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되었죠. 네. 1월 보통 이제 중순부터 말까지 네. 하니까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한번 쓱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면은 네. 뭐 사실 경기 침체이고 이제 PC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었고 이미 그렇게 된 상황에서 좀 사람들이 뭐 이렇게거니 하는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PC 수요가 좀 부진했고 조금 애저 클라우드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클라우드인데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되었고 요거는 그 AWS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AWS,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네, 그런 경쟁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네, 조금 성장률이 둔화가 되었다라고 하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년 대비로는 2% 조금 올랐어요. 네네. 네, 플러스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 순이익은 마이너스 12%.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마이너스가 나는군요. 지금 뭐 시기가 시기인지라, 네,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이고 이제 한번 이렇게 수요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시점이라서 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고 이제 PC나 뭐 이런 것들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부문별로 보면은 애저가 성장률이 둔화가 됐다고 하긴 하지만은 네네. 이제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31% 성장을 했습니다. 네, 뭐 워낙에 클라우드 쪽은 성장세가 계속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성장의 폭이 조금 둔화가 되었다라고 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한 22%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피스 365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윈도우 OEM으로 팔고 있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9%,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9%. 네. 윈도우 왜 이렇게 됐죠? 이게 PC가 안 팔리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수요 둔화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방을 하지 않았나. 네, 그래도 네. 매출 어쨌든 올랐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플을 보면은 네. 애플은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오, 네,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 매출, 그리고 다음 분기의 실적도 양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 이슈가 있어서 맥북이나 생산 차질이 좀 있었고 네. 일회성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은 앱스토어 매출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확실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비스 매출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높다 보니까 이런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이제 매출은 조금 줄었어요. 5% 줄었고. 전년 대비. 네, 그렇죠. 영업이익도 13% 줄었고, 순이익도 14% 정도 줄었습니다. 애플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선방을 한 거였네요. 네,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야 뭐 워낙에 안정적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아이폰 매출은 마이너스 8%, 맥북 매출은 마이너스 28%. 이게 좀 출시 시점이나 이런 뭐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이제 외환도 이제 아무래도 달러가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 네네.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 후에 29%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입한 고객 절반 이상이 이 제품을 처음 쓰는 분들이라고 해요. 많이 샀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이제 아이패드 새 제품들을 많이 사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워치죠. 네네. 네, 이거는 마이너스 8% 정도 좀 줄었고요. 그래도 애플 워치도 비슷하게 전체 고객 중에 한 2분의 3 정도가 이걸 처음 쓰는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분들이죠. 그리고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6% 성장을 했습니다.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앱스토어 같은 거 말하는 네, 거죠? 그렇죠. 뭐 앱스토어, 팟캐스트 등등. 그래서 확실히 애플은 이런 기기도 팔고, 근데 기기를 파는데 브랜드 파워가 있다 보니까 수요 둔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당연히 항상 들어오는 매출이죠. 항시 들어오는 앱스토어 매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받쳐주다 보니까 상당히 선방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왜 이 두 회사가 시총 1, 2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적이 아닌가 싶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매출의 80%가 광고 매출입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 사실 이런 경기 둔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마케팅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매출 역성장이 있었고요. 또 높은 인건비 그리고 마진율이 낮다 보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조금 보이는 4분기였던 것 같고요. 되게 보통 광고 하면은 마진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마진율이 그죠. 떨어진 이제 개념일까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뽑았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내보내고 이제 좀 그쵸. 해고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쇼핑, 클라우드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성장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쇼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 그렇게 막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해외는 좀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인가 봐요. 아무래도 조금 있겠죠. 뭐 한국이야 뭐 워낙에 한글로 된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하는데 유튜브는 뭐 광고 뭐 클릭으로 이어지거나 뭐 컨버전으로 이어져서 쇼핑으로 이어지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역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매출은 1% 올랐고요. 오. 네. 그쵸. 예상 대비 이제 역성장이다 뭐 그런 거였고 네. 구글 검색 쪽은 마이너스 2%, 유튜브 광고도 마이너스 8%, 구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제 안드로이드 스토어,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플러스 8%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는 32% 성장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죠? 클라우드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한번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면은 이게 좀 빼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그죠,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 때 아마 클라우드를 많은 회사들이 도입을 많이 했을 거예요. 큰 대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근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결제를 하기 시작하면 매월 이제 과금을 하다 보니까 그죠. 한 번 도입하기로 결정이 되면은 끊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성장 중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 그리고 같은 게 여기 저장이 되는 개념인 그렇죠. 거죠? 네. 네. 클라우드 저장이 되고 네. 네,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로 하는 거죠. 네. 온프레미스로. 근데 이게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이렇게 대중화된 거에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더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제 그 성장하는 폭이 줄어든다. 약간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미분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네,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 네. 구글도 뭐 어쩔 수 없는 광고 매출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스, 구 페이스북입니다. 문제의 네. 그래서 여기는 한 줄 평으로 하자면은 네네. 광고 매출이 다시 빠르게 성장을 하거나 네. 메타버스가 엄청 커지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메타는 문제가 이제 구글은 뭐 사실 유튜브도 있으니까 뭐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숏폼 컨텐츠 영향이 되게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수익성이 되게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점점 더 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숏폼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효율적인 광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준비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거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구글 쇼츠의 그 영향이 엄청 나거든요. 성장세가 엄청 나거든요. 네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쇼츠에 광고도 넣겠다고 했고 그래서 메타도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이나 뭐 사실 페이스북은 요즘에 잘 안 쓰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렇다 보니 네.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인스타에 또 릴스에 광고를 넣자니 좀 이게 사람들의 원성이 있을 수 있고 저 지금 웃긴 거 생각났어요. 네. 더글로리 보셨어요? 네, 맞죠. 거기에서 문동은이 송혜교가 그 박연진을 염탐하려고 페이스북을 열심히 배웠는데 네. 갑자기 요즘 인스타를 네. 한다 그래서 인스타를 배우면서 그럼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한다고? 막 약간 이런 대사가 있어요. 맞아요. 본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지금 이 메타의 현실을 반영해주는 그렇죠. 내용이 아니었나. 뭐 제가 듣기로는 네. 뭐 미국의 요즘 뭐 대학생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페이스북 그거 할아버지들이랑 연결하고 싶을 때 쓰는 앱이다. 엄마 아빠도 아니고? 할아버지. 네. 그건 좀 에이 너무 멀리 갔다.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03년생 막 이럴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충격적. 네. 그래서 메타 매출 다시 들어오면은 매출이 4%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49%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직원들을 많이 뽑은 영향도 있고 메타버스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비용들이 좀 꽤 있었던 거죠. 돈을 많이 썼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메타버스 뭐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직. 그렇죠. 네, 네.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2를 제가 그 선물을 받아서 좀 쓰다가 팔아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몇 번 써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저도 현실 세계가 좋습니다. 네. 사실 오프라인에 가는 그 경험을 대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마이너스 49%인데 전 분기 대비. 네. 분기말 기준 직원 수가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정리해고 대상이 한 1만 명 정도가 돼서 아마 이거를 좀 감안을 해보면은 아마 올해는 좀 그래도 비용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0명 중에 1명 이상은 나가네요. 네, 굉장히, 워낙에 네. 미국은 고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도 다른 곳에 취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충격적인 메타의 실적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네. 좀 앞에 얘기했던 회사들과는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커머스니까요. 네네. 그렇긴 한데 확실히 커머스다 보니까 이 경기 둔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은 아직 경기 둔화를 벗어나기에는 너무나 약해진 기본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커머스가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도 이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커머스로 전환이 되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어서 좀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기에는 좀 이제 시기가 지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 이미 시장이 다 성숙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이제 다시 이제 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시 꺾이기 시작하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렇기도 하고 뭐 아마존은 사실 커머스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맞아요. AWS로 돈을 벌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AWS 클라우드 역시 좀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한 이런 경쟁사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네. 그리고 구글 뭐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곳들의 성장률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업인 커머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를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들여다보니 아마존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네네. 프리 캐시플로우 6분기 연속 적자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사부 다 합쳐서인 네. 거죠. 네. 그렇죠. 이게 큰 문제인 게 이제 캐시가 안 들어오면은 보통은 빅테크들은 특히 미국 회사들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네네네. 주주 환원 정책인 그죠.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빅테크처럼 자사주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 플러스 이제 AWS도 워낙에 이 클라우드가 기계에 대한 투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되게 많이 맞아요. 필요한데 이런 투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미래에 이게 어떻게 될지 영향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큰 회사들은 네. 선방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메타같이 이제 메타버스에 너무 올인을 했던 네. 곳 아니면 이제 아마존처럼 이커머스가 섞여 있는 곳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는 그 약간 메타버스 시작할 때부터 말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네. 원래 메타가 메타버스에 투자하기로 한 게 23조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보통 이제 뭐 나사에서 하는 아폴로 프로젝트 수준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거의 우주에 우주에- 갈 수 있는 수준. 그쵸, 네. 근데 메타버스가 그 정도의 시장인가? 그러게요. 라고 보면 좀 답하기가 어렵죠. 네. 저는 메타 주식을 네.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저도. 이유가 약간 근본이 되는 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고 그쵸. 윈도우 워낙에 있고 이제 B2B 강제잖아요. 그쵸.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가 있고 사람들이 모두 애플을 쓰고 싶어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구글은 검색을 점유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긴 하는데 이게 언제든지 사람들이 이 앱을 떠나면은 그 매출이 사라질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그쵸. 그리고 메타가 그동안에 일을 해왔던 방식이 인수를 계속 했잖아요. 맞아요. 인스타그램도 인수하고 워츠앱도 인수를 하고 인수를 해서 이제 본인의 것이 있긴 했으나 인수를 해서 코어다 보니까 약간 이 그들 간의 그 앱들 간의 시너지가 많이 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돌파구를 계속 찾으려고 했던 게 뭐 핀테크 쪽도 관심이 원래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리브라. 근데 그것도 이제 나가리가 되었고. 네. 네, 암호화폐 쪽이 좀, 네, 그렇게 되었고, 결국에 찾은 게 메타버스인데,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좀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뭔가 핫하다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씩 건드렸는데, 그 중에 네. 잘 된 건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성장해왔던 방식대로 뭔가 인수를 해서 성장을 하려면은 그러면 인수를 할 만한 그런 떡잎이 좋은 스타트업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쵸. 네, 성장보다는 좀 수익성? 이런 걸로 포커스가 옮겨졌기 때문에 좀 그런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SNS가 메인 프로덕인 회사들의 약간 맹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유행을 타니까 SNS는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죠. 언제든지 이탈할 수가 있고 지켜봐야겠죠. 네, 요즘에 어떻게 또 돌파하는지. 요즘에 네. 또 근데 국내에서는 본디 유명하잖아요. 저 열심히는 아니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디 안 하고 있는데. 안 만드셨나요? 네. 친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본디 친구가 2명밖에 없어가지고. 네, 혹시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본디 하시는 분들은 네. 친구가 이게 제페토 같은 거죠?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싸이월드와 어떤 채팅 기능과 SNS 기능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본디를 하시는 분들 댓글로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제가 친구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네, 왜 안 했을지 뭐 비슷하게 많이 확장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커지면 뭔가 새로운 걸로 아예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국내 쪽 네. 앨리스가 네, 국내 쪽 네. 넘어갈게요. 네, 말씀 국내는 부탁드립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이렇게 3개만 일단 가져왔는데 일단 네이버는 연간 실적 이제 매출 8조 2,200억 원 했어요.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해외 테크 기업들보다 국내가 더 잘하는데? 혹시 최근에 네이버 앱을 네. 보셨나요? 광고가 광고 많이 들어서. 엄청 많아졌죠? 빠르게 네. 수익화를 이제 네.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수익. 쪼고 있는 네. 겁니다. 엄청. 상품을 내놔라. 네. 모든 지면을 이제 풀리 유틸라이즈 해라. 그렇죠. 이런 느낌이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요번에 회계 처리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12% 전년 대비 12% 매출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15.9%로 마감을 했어요. 2022년. 그러니까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네. 원래 네이버가 아웃링크를 정말 극렬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내부에서 이제 네이버 앱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네네. 락인을 시키는 걸 되게 중요시했는데 네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뉴스, 연합뉴스 뭐 이런 YTN 이런 것도 아웃링크를 허용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웃링크라는 건 이제 그 회사의 페이지를 가는 넘어갈 거죠. 수 있게 네네. 해주는. 네이버를 벗어나서. 네. 네. 그래서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빠르게 정책을 이제 바꿔버린. 네. 네. 좀 약간 이런 경기 침체 이런 상황들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회사가 그쵸. 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아주 그냥 아름다운 숫자로 이제 마감이 됐고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네이버 멤버십이 있잖아요. 멤버십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죠. 아, 사용하세요? 네. 이게 한 달에 4,900원인가요? 그 정도죠. 저 1년치를 원래 그냥 결제를 해가지고 아. 한 달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1년은 얼마예요? 1년에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만 원, 네. 5, 6만 원 하려나? 5만 네, 원 그죠. 정도 하겠다. 네. 네. 그래서 이 네이버 멤버십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4배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연간 매출이 1,000억이 넘게 나왔어요. 이번 네. 올해 2022년에. 또 전 분야가 고르게 성장을 했는데 특히 콘텐츠, 웹툰, 시리즈 이런 것들이겠죠? 콘텐츠 분야가 또 전년 대비 91% 성장을 해서 1조 2,600억 정도 매출을 했고 또 글로벌 진출했던 게 많이 잘 돼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일본 통합 유료 이용자가 한 25% 증가를 해서 이제 일본의 성장이 이 프로덕트 유닛의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이제 대출 비교 서비스 진출을 했잖아요. 이거 네. 막간 홍보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23회 에피소드로 대출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는데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23회입니다. 그때 이제 토스랑 카카오페이 이런 이제 테크 회사들의 이제 대출 중개 서비스 진출 현황과 왜 이 회사들이 이걸 하는지 뭐가 장점인지 이거 얘기를 했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이 진출해가지고 어느덧 업계 4위에 안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이버는 소상공인들이랑 접점이 되게 많고 그렇죠. 네이버에 지도도 있고 예약 서비스도 있고 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접점들을 활용해가지고 대출 서비스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품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카카오로 넘어가 보면 카카오는 매출을 22년에 7조 1,070억 원 했어요. 여기도 전년 대비 한 16% 정도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매출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카카오 매출 구성은 이제 플랫폼이랑 콘텐츠가 한 반반 정도 돼요. 여기는 이제 네이버와의 다른 점은 이제 YOY 성장률은 비슷한데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 추세에 있다. 네, 그래서 22년 영업이익률이 8.2%인데 이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20년에는 11%, 21년에는 9.7, 네. 22년에는 8.2%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이제 네. 그 마진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은 네이버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돈이 좀 들어가는 데가 많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콘텐츠를 좀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 거기에 그렇죠. 들어가는 돈 좀 많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광고 마켓은 네이버에 비해서 너무 작고 좀 신기했던 거는 영업 비용이 22년 4분기에 전분기 22년 3분기 대비 한 260억 원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인원은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비밀이 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연초에 이제 작년 연초에 얘기가 나왔던 카카오페이 경영진들 연봉 반납 그런 것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서 스톡옵션이 아닐까요? 스톡옵션 금액이 줄어들어서 네.
그거 인건비에 집어넣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주가도 떨어졌으니까. 주식 보상 비용? 네, 그걸 인건비에 포함해서 주식 보상 비용이 떨어졌겠죠, 당연히. 그걸 네. 인건비에 포함했으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건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마. 슬픈 내용이네요. 그럼 슬픈. 네, 네이버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이버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주식 보상 비용. 마음이 아프죠. 네. 주변에 임직원분들이 계신데 마음이 아픕니다. 꼭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실적 발표한 걸 봤는데 좀 놀랐던 거는 그 카카오 그 배너 광고죠. 그거는 네네네. 또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좀 놀라웠고 그리고 콘텐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네. 좀 콘텐츠 부분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영업이익률 하락에 많은 기여를 한 게 콘텐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결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카카오 엔터 주로. 네. 네, 왜냐면 거기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서 많이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네. 그래서 콘텐츠가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네네. 2% 뭐 1% 맞아요. 계속 연간으로 줄고 있는데 20년에 했던 투자가 지금 이제 이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의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분석은 또 저희 SM 인수대전 1차 에피소드 35번 에피소드에 네. 다루고 있으니까 앞부분에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카오뱅크.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지금 코스피 시중 25위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 무려 시가총액이 12조 원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이제 제가 좀 놀란 거는 사용자 수가 꽤 많다. 그래서 가입 고객 수가 2천만 명 넘고 MAU가 1,644만 명이에요. 네. 은행 앱이 이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전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좋은 거는 연령별 포트폴리오인데 이 사용자가 연령대별로 되게 생각보다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서 한 10대에서 20대가 한 24%, 그 다음에 20, 30대가 뭐 한 25%, 그 다음에 뭐 한 40, 50대가 23% 이렇게 되게 생각보다 나이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신기했다.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쓰다 보니 좀 쉽게 더 확실히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유저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3,532억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 38% 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부분 이 영업이익의 80% 정도는 이자 수익이고 아무래도 금리 인상 효과를 툭툭히 보지 않았나. 다른 모든 은행들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이제 분기별 이제 순이자 마진, 이제 은행권에서 NI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Net Interest 마진이겠죠? 그게 점점 증가를 해가지고 21년 4분기에는 2.13%였는데 22년 4분기에는 2.83%, 그러니까 0.7% 상승을 한 거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좀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개도 많이 하고 뭐 동창회 모임 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유저 수가 8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임 통장을 800만 명이나 쓴다고 약간 되게 놀랐던 점.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재밌고 직장인으로서 부러웠던 점은 이제 판관비 구성을 봤는데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와 광고 선전비의 증가로 판관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22년 4분기에 원래 이제 보통 1, 2, 3분기에는 인건비가 평균 한 360억에서 410억 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4분기 때 730억 인건비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분기 대비 한 거의 30억 가까이 더 쓴 건데 뭐 요거 아마 성과급이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뭐 인원도 늘기도 했네요.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네요. 인원도 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러웠다. 근데 다른 보통 은행들 있잖아요. 오프라인에 있는 은행들,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것들은 또 비슷하게 성과가 좋았는데 이런 것들은 왜 정리해고를 하고 있어? 구조조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약간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일반 시중 4대 은행은 영업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영업점을 많이 정리하는 추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 인력 정리가 된 것 같고 카카오뱅크는 사실 영업점 같은 게 없고 그쵸. 인력 구성 같은 경우도 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찾아보니까 PBR 이제 북밸류랑 시총을 비교한 수치인데 PBR이 보통 시중은행들 저희 이제 시중은행 신한은행, KB 이런 것들은 0.4, 0.5 이렇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PBR이 1이면은 본인이 가진 자산이랑 같다는 뜻인데 1조차 안 되는 말도 1이 안 안 되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보니까 2.1배 정도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점도 없고 좀 라이트하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최근에 이제 이런 행동주의랑 연결해서 보면은 그 온라인 파트너스 SM으로 유명한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행동주의를 하겠다.
배당을 하셔라 라는 걸 하고 있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일 거예요. 네. 이게 PBR이 이렇게 낮은데도 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거기도 네. 이제 배당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이 아마 이렇게 약간 어찌 보면 외면을 받고 있다? 국내 주주들 플러스 이제 외국인들로부터도 이제 외면을 받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걸 좀 정상화해보겠다라는 의지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배당하시라라고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슈들도 있고 카카오뱅크는 어찌 보면은 좀 기존 은행들 대비해서 좀 더 판관비 구조도 좀 라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고 맞아요. 수익성도 높고 해서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인터넷 은행을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은행들도 이렇게 두지 말고 경쟁을 좀 더 시키겠다라는 취지의 뭔가 그런 정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약간 윤석열 정부에서 은행을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말하면 은행을 약간 공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전반적인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민들은 또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대출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잠깐만 은행들 돈을 잘 벌고 있네? 이걸 경쟁을 시켜야겠네라는 생각까지 닿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 매출은 크게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수익성 측면에서 역시나 조금씩 이슈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들 중에 실적 발표하는 곳이 있나요? 쿠팡도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쿠팡은 2월 28일에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지는 못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마존이 좀 약간 이번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서 쿠팡도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